요즘 날씨 왜 이럴까?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기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많이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많이 지난주에는 기다렸지. 지진까지 나고 그러니까요. 와, 지난주에 폭염 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응. 큰일 났다. 오, 그러니까. 나 지진으로 대체되는구나. 지난주 많이 바빴어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가 뭐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진짜 많이 출연하세요. 네. 인기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바빠요. 어제 그런 소리 들었어요. 시사평론가였으면 좋겠다. 더 많이 나왔어요.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제 예. K 모모 방송에서 작가님들이 그랬대요. 이제 시사평론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그쪽도 한번 그럼. 안 돼요. 저 날씨밖에 20년 동안 안 봤어. 저 외골수여서 안 돼요. 아 진짜. 근데 이 날씨 컬럼니스트는 거의 유일무이. 예. 네, 거의 우리 맹소영 컬럼니스트. 지금 연락 안 주는데 우리 OBS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OBS도 태풍 올 때 한참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바빠. 종편들이 OBS 제가 일정이 다 잡혀가지고 네. 못 갔어요. 진짜. 그래서 막 그랬어요. 주변에 야 종편을 가야지 왜 OBS를 그래서 진짜 누구야 그분?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랬었는데 예. 지금 아니다. 오네어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 아니다. 근데 나는 우리가 의리를 지켰어. 선약이 중요하다. 그럼. 당연하지. 아. 근데 이제 수도권에 태풍 지나갈 때 불러주시고 그 다음부터 깜깜무소식. 그때가 저도 찾아봤는데 2018년인가 19년도였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한참 전이라서 그러니까 보도국에서 그래도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와의 뭐, 예. 의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는 우리 맹소영 날씨의 여왕. 예. 네, 근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네네. 그 요즘 종편이나 지상파에서 출연하실 때 모습이 저는 딴 분인 줄 알았어요. 그쵸. 너무 진지하셨어. 그럼요. 거기에서는 저의 이 방송을 보면 또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밝은 이렇게 사람이었구나. 수다스러워. 예, 우리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가 콘텐츠는 뭐 당연히 있지만 네. 또 재미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치. 타 방송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맞아. 딱딱 할 얘기만 딱. 그러니까요. 역할에 따라서. 최진만 기자도 예전에 TV 앵커 할 때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뭐 딱 원고만 보고 예. 오늘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날씨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우 지금 우리 계속 덥다 얘기한 게 정말 오래됐어요. 언제부터 맞아. 그런 얘기한지도 며칠째인지는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예. 지금 폭염인가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분들이 뭐 작년보다 얼마나 빨리 왔냐, 뭐 6월에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은데 저는 이번 폭염 조금은 생각이 달라요. 이 폭염에 대한 또 역사가 있어요. 역시. 네. 이게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 폭염이라는 말이 익숙해졌을까요? 아주 어릴 땐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그렇게 그쵸, 오래되지 없죠. 않았어요. 그쵸. 네. 폭염 특보를 발령 이제 해야 된다. 이런 특보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2008년. 그래요. 그러니까 기상청은 어떤 특보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조사한 자료로 한 3개월 정도? 그닥 길진 않았어요. 보통은 한 시범 예보는 한 1년 정도는 보통 하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폭염특보 이제 발령을 한다라고 했을 때 태풍 같은 거에만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있지 어떻게 네. 더위에 사람이 죽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어요. 예. 외국에서도. 근데 이제 1994년에 폭염으로 인해서 엄청난 온열 질환 자가 이게 2018년과 항상 대비되는 1, 2등이 1994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상청에서 이제 특보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예. 제가 한창 기상캐스터를 예전에 했었을 때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 원본을 보려고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찾아졌는데 제가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남부지방에서 남쪽에서 기상캐스터를 했거든요. 네. 제주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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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 지역 그 어떤 신문 기사가 나섰었냐면 10년 뒤에 그러니까 그 당시 10년 뒤라고 하면 2020년도 안 돼요. 제가 봤던 기억이 한 2006년 정도. 네. 10년 뒤에도 서울이 대구만큼 기온이 오른다. 그럼 우리가 그 당시에 높은 기온이라고 하면은 체온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의 체온이 36.5도보다 예. 높으면 더운 거야. 그럼 그 당시에 대구가 기온이 막 올랐다고 했을 때가 막 35도, 6도. 우리 체온과 육박한 온도인 거예요. 예.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에이 무슨 설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 예, 서울의 최고 기온 기록이 몇 도인 줄 아세요? 아니요. 39.6도. 거의 그때 40도. 94년도 아니에요? 94년도? 2018년도일 거예요. 네. 근데 왜냐하면 94년도도 거의 준하는 기록들이 좀 있긴 했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근데 또 도심 지역에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기록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순수한 자연 상태를 고수한 지역의 기온값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에어컨을 에어컨을 사용하고 그러면 그 밖에는 실외기로 인해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이 도심의 예. 열섬 효과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사람들은 이미 체감하는 거는 40도는 훌쩍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왜 기온 관측을 하는데 보면은 잔디밭도 있어야 되고요. 그 관측계를 가리는 그늘도 없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자연현상으로 39.6도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네.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근데 지금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2020년부터 이때 희한하게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더라고요. 뭐를 폭염특보를 개편을 해야 되는데 기준을 한 1년 지나면 2021년에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되는구나라고 했는데 3년 동안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실효성을 따지는 건데 그럼 뭐가 바뀌었냐?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더위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이 뜨거워도 맞아. 내가 느끼는 더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일 최고 체감 더위. 일 최고 체감 더위가 33도 이상인 건데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제 그런 발표를 해요. 아니다. 5월에도 폭염특보가 발령된 적이 있었다. 근데 5월도 그렇고요. 9월도 그렇고 10월도 내려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게 지금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었어도 우리가 그래 오늘이 폭염 정도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남발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6월부터 이렇게 폭염특보가 근데 이때 습도가 높지 않은데 어떻게 체감더위가 이렇게 올라가나? 그쵸. 진짜 더운 거예요. 아. 어떻게 더우냐면 정말 불더위인 거예요. 맞아. 지금 상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그래. 걱정이 되는 게 어제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저는 더위도 사실 잘 안 타고 추위도 잘 안 타거든요. 그 좀 잘 참아요. 추운 대로. 더우면 너무 크게 웃었어. 전 잘 참아요. 에어컨도 잘 안 그럴 것 틀고 같아요. 난방도 좀 잘 안 틀거든요. 어.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제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근데 더웠어. 여기에 습도까지 높으면 그럼 저는 습도값 막 찾아봐요. 습도가 이 정도인데도 이렇게 뜨거운데 습기가 올라오면 우리는 체감더위가 지금 몇 도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갑자기 인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도가 50도 안팎이었고. 예.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어제 사실 너무 걱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작년과 비교할 일이 아니고 전년도와 비교할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 이제는 우리가 8월 한창에 느껴야 될 그 체감 더위를 네. 6월 달에 좀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전 다르게 느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덥다도 있지만 뜨겁다. 맞아요. 너무 뜨거워요. 낮에 진짜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 너무 지금 덥고 뜨거운데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 소영 혼날 씨가 거야. 그러니까 여름이에요. 여름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했거든. 왜 이렇게 더워진 거죠? 그 이제 제가 예전에도 뭐 엘니뇨, 라니냐 기후 변화 관련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종의 쉽게 이해하면 아니 그러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는데 우리나라가 왜? 그러니까 멀리 있잖아.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원격 상관이라고 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나비 효과 효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엘니뇨는 조금 누그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니뇨는 그냥 우리 그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가 태평양 바다잖아요. 예. 태평양 바다 중에서도 북반구의 약간 동쪽에 위치한 네. 요 바다가 좀 뜨거운 게 엘니뇨예요. 그런데 이제 그 뜨거운 예. 기간이 겨울철에 피크가 됐다가 이제 식으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중립 상태로 이제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네. 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처럼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된 사람들 엘니뇨를 아니냐 막 헷갈리거든요. 지금 설명 예. 엄청 쉽지 않나요? 지금 쉬워. 예, 엄청 예. 쉽고 있어요. 예. 그래도 한번 최 기자를 위해 그러면 예. 알았어요. 네, 예. 다시 동쪽의 태평양의 온도가 높은 거예요. 왜 기준도 있어요. 뭐 0.5도가 5개월 이상.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높은 거. 높은 거. 근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높았어요. 네. 근데 그 바다가 식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뜨거웠던 열기가 이제 동쪽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더 가까운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립되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지금은 서태평양의 온도가 뜨거워졌는데 필리핀의 부근부터 뜨겁고 그다음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열대 대서양의 바다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주목하는 게 이제는 대기 온도가 오르다 못해서 바다 온도가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바다 온도가 뜨거워지는 게 더 영향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다가 뜨거워지면 그 열기는 이렇게 상승해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느 한 군데에서 그 뜨거운 열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서 지금 뜨거운 고기압성 그 이제 회선이 일어나는데 고기압이니까 날씨가 맑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뜨거운 공기에 계속 뜨거운 맑은 날씨 이어져 고기압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거든요. 남쪽에서 계속 더운 열기. 우리나라 남쪽 지금 뜨겁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 열기를 계속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폭염특보가 거의 이제 전국적으로 이건 어느 지역이 특징이다라고 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네. 이제 다 거의 서울만 안 내려졌지 서울 변두리도 지금 폭염특보거든요. 네, 네. 근데 폭염특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보통은 경상북도 내륙 지역부터 시작이 돼요. 아, 제일 더울 것 같아요, 거기가. 예. 근데 거기에 특징은 또 뭐냐면 우리나라는 70-80%가 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경상북도 특히 이제 영남 지역은 소백산맥이 이렇게 둥글게 맞아요. 감싸고 있는데 분지라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대구 지역은 분지여서 밤에는 크게 덥지 않아요. 그러면 왜 열대야는 또 강원 영동이야. 근데 이게 결국에 산맥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두고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서쪽이 더워요. 근데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쪽이 덥거든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풍 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산맥을 타고 넘는 경상북도 지역은 그러니까 경상북도 지역부터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점진적으로 퍼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구나. 아니 저희들이 계속 덥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유, 지금 6월도 더운데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울까. 그래, 질문도 왔어요. 여기 2484번님 올해 더위 작년보다 더 덥나요? 장마는 언제부턴가요? 뭐 이런 거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좀 했던 게 나만큼은 나와서 사람들에게 겁은 주지 말자. 혼을 낼지언정 겁은 주지 말자 이랬는데 근데 진짜 올해는 제가 감히 폭염 앞에다 슈퍼자를 좀 붙일게요. 너무 걱정이 돼서.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인명피해 제로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더위에 아마 그 상상을 초월할 더위의 종류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과 7월과 8월이 여름이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전지구적으로 기온은 상승을 해요. 그런데 7월과 8월이 우리가 덥기 때문에 이때가 더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지난 한 이제 10년, 20년 동안의 상승의 추세를 봤을 때 7월하고 8월은 많이 올라야 한 1도 정도 올랐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6월은 1.4도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름철 새 계절을 놔두고 봤을 때 6월이 지금 뜨거운 이유가 상승 추세선이 6월이 좀 가장 높기 때문에 6월이 이제 더 과거보다 뜨거워진 거는 맞아요. 그럼 7월, 8월은 당연히 더 뜨거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장마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폭염은 오늘 얼마나 뜨거웠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뜨거운 날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어. 이게 중요해요. 장기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7월 달에는 일단 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길어질만 하면 비 내리고 길어질만 하면 비 내리기 때문에 단속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월은 장마가 끝나고 나면 장기화되면서 습도까지 높아지기 맞아. 때문에 맞아. 더위. 그래서 6월과 7월과 8월은 더위의 성격이 좀 달라지니까 나름대로 그러네.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네요. 이걸 그냥 막간의 질문은 그러면은 휴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언제가 아니라 어디? 예. 어차피 여름 휴가는 뭐 7, 8월 중에 간다는 전제 하에 일단 전 지구적으로 다 뜨거우니까 지금 뜨겁지 않은 나라가 없죠. 실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무조건 실내. 방콕 집에. 네, 그냥 꼭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바깥에서의 날씨를 즐기기에는 환한 대낮은 힘들지 않을까. 아니 너무 더워 진짜. 아니면 막 폭우 쏟아지고 또 막 맞아요. 중간 날씨가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장마 얘기도 아까 해주셨는데 올해 장마 뭐 언제쯤 얼마나 내릴까요? 아니 저 오늘 아침에 뉴스 듣고 오는데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됐다면서요. 그래 맞아. 오늘 이제 바로 예. 시작이 돼요. 네. 또 장마하면 또 할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은데. 하십시오. 예. 할까요? 예. 네. 유튜브 장마가- 연장 방송 한번 하죠. 예. 장마가 이제 제 얘기를 듣고서 뉴스 기사를 많이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남쪽은 근데 그거 장맛비 아니라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하늘에 내리는 비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주말 날씨를 보니까 주 후반에 중부지방도 지금 비 예보가 있어요. 네. 서울 경기 지역 쪽이 일요일 저녁 강원 영동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강원 영서 강원도하고 서울 경기 지역이 비가 오는데 그럼 여기도 그러면 장마다 보다.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풍 얘기하다 비 내리면은 역시 태풍이야. 이래요. 저 사람들이 아직 괌 지역에 있는데 장마 얘기했는데 비하고 서울도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치. 해요. 여름에 비 오면 무조건 장마 같아요 사실은. 근데 네. 예보관들은 과학자예요. 대기과학자예요. 굉장히 명쾌하게 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장맛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08년도에 기상청에서 장마예보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자 하셨었나요? 2008년? 예. 하셨겠죠. 엄청 비난
미안하셨을 거예요. 기상청은 날씨 예보를 못 맞추니 이제는 장마 예보까지 안 한다 그러더라고. 써셨을 수도 있어요. 뭐 근데- 다 다른 부서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때 잘못 이해를 했던 게 뭐냐면 장마 예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빠르게 장마 예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다 비라고 하는데 장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은 뭔지 아세요? 그냥 2, 3일 이상 지속적으로 비 내리면 다 장마 같아요. 그치, 오래 그러니까, 내리면 그쵸. 맞아. 예, 그래서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도 고사리 장마가 있어요. 고사리 필 무렵쯤에 아. 그 약간 장마처럼 이제 정체전선이 형성이 돼서 비가 꽤 오래 내려요. 그럼 사람들은 한 2, 3일만 비 내리면 장마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2000년 이후부터 보통 여름철에 집중됐던 7월에 장맛비 지나고 나서 8월에 집중호우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야 장마 끝났다고 하는데 왜 비 또 와? 맞아. 왜 이렇게 예보를 못 맞죠? 네.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에 이름을 붙여주자. 장마는 정체 전선상에서 내리는 비는 장맛비야. 근데 그냥 저기압이나 뭐 소나기가 내리는 비는 비라고 명시를 할게. 우리 구분은 하자.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장마의 시종 예보가 의미가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야 된다. 그치. 여름철을 대표하는 비가 장맛비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기상청이 계속 예보를 한 거예요. 남쪽에도 약간 흩날릴 수 있는데 이걸 갖고 남쪽에는 장마가 시작이 됐다고 말하기엔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내리는 그 비는 그 우리가 말하는 정체 전선상에서 내리는 장맛비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에 내리는 비는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쪽에서 뭐가 다가오는 비구름의 시그널로 중부는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게 이렇게 전체가 흐림으로 있었던 예보가 열흘 동안 있었다라고 생각이 요즘에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북쪽에 지나는 그런 비구름의 영향이 장마 전선을 끌어올릴 수도 있기도 하고 뭐 밀어내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유기적인 그런 연관으로 인해서 다음 네. 주 예보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러니까 예보를 좀 더 들여다 보시는 게 좀 네. 정확하다는 거. 그럼 아까 그 올해 장마는 언제부턴가요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여름에 비는 언제부터 내리나요가 궁금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장마라고 하면은 일단 비에 대한 대비. 이게 맞아. 짧게 내리는 비가 아니라 우리가 한 달은 내내 네. 비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걱정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마든 비든 그냥 비는 비거든요. 그렇죠. 비 예보를 살피면 되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장마가 끝나면 여름비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도 올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동남아처럼 열기가 쌓이면 만들어지는 비구름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 보시면 되고 그리고 32일 정도의 이제 긴 기간의 장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뭐야 장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짱짱해? 안 올 수도 있어요. 32일 동안 17일이 비가 오는데 예. 이게 하루 왔다 하루 안 왔다 이게 아니라 작년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 일어났던 네. 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최종적으로는 800mm가 넘게 비가 내렸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골고루 내린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근래 3, 4일 동안 그 많은 비가 거의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32일이라는 장마 기간인데 사실상 그 지역에선 장마 기간은 일주일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패턴이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장마에 너무 포커싱을 맞추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비가 언제 오는데 네.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예. 비 예보에 주목해라. 그렇죠.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지금 네. 얘기해 주셨지만 그 지난해 장마 그리고 2020년에도 장마가 좀 기록적이었죠. 맞아요. 저는 진짜 2020년을 잊을 수가 없는 게 2018년에는 엄청 더웠어요. 그런 더위가 없었죠. 2019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 줄 뭐가 아세요? 있었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전 최근에 코로나밖에 기억이 안 근데요, 나요. 사실. 이렇게 보면 제가 또 되게 막 뭐가 많이 아는 여자인 것 같죠. 네. 그 날씨밖에 몰라요. 날씨 말고 딴 거 물어보면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시사평론가 이런 거 안 돼요. 2019년에는 태풍이었어요. 태풍이 그렇구나. 막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려 7개나. 우리나라 역대 태풍 중에서 제일 가장 많이 나타났던 해였어요. 1959년 이후로. 그랬구나. 2019년도에. 근데 이제 예. 2020년에는 그래 뭐 더위도 크게 덥지도 않고 모두 장마.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얘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네, 보통은 8월까지 안 가요 장마가.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8월 한 보름 동안은 여름이 한참 이제 한여름 아주 그냥 강렬하게 이어지다가 더위 기세가 꺾이는 시점이 한 광복절쯤. 한 8월 날복쯤. 중순부터 덥다 해도 꺾이는 추세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 장마가 안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야 이제는 장마가 속을 썩이는구나. 네. 그래서 그때 엄청난 특히 중부 지방에 그러니까 장마는 옛날에는 이제 아무리 전선이 지나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전선은
그 두 공기가 만나는 그냥 경계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그 경계면 주변 폭넓은 지역으로 비가 내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넓게 분포를 하니까 센 비가 안 내렸죠. 근데 요즘에는 그 선 주변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선 주변에만 아주 그냥 조밀하게 강한 비가 내리고 그 남쪽 지역은 폭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해요. 왜 비가 오면은 안 더워야 되는데 왜 여긴 폭염이에요? 그래 맞아. 그래서 이례적으로 제주도에 폭염특보와 호우특보가 같이 내려졌어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비가 오는 지역들은 좀 덜 덥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올해 좀 알겠습니다. 전 많이 바쁘겠죠. 많이들 보실 것 같습니다. 맹수형 컬럼리스트 마지막으로 올 여름 좀 당부해 주실 거 한마디 정리해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위가 얼마나 더 더워져요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더위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더위는 비가 오더라도 제가 지난주 후반에 방송을 할 때 방송국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폭염특보 해제되면 주말에 비해 보면 괜찮아요? 라고. 해제는 됐는데요. 아마 더 더울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내리는 비는 습도만 높여놔요. 그래 맞죠. 그래서 저는 토요일 아침부터 어떤 야외 막 무슨 또 친환경 또 막 행사했어요. 또 뭐 올리고 그랬었는데 아침부터 너무 땀을 흘리고 덥더라고요. 그래서 7월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불더위는 아닌데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불편한 더위일 거예요. 맞아. 비 왔다 더 왔다 비 왔다 더 왔다 이럴 건데 8월에는 더운데 습기가 많이 높은.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웬만하면 그냥 나가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약 덥다 한 날에는 너무 무리해서 나가시지 마시고 맞아. 물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맞아.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이 굉장히 많기 그렇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지치고 그 외에 저 방송 오면서 들었거든요. 파리에 에어컨 예, 설치. 예. 그거는 그러니까요. 살인행위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시원하다 친환경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사실 친환경 카페 그걸 하면서 많은 시도들을 하려고 제가 지금 했는데 네. 사실 에어컨을 안 달았어요. 그게 겨울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더 따뜻함은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문 닫고 하면 되는데 여름 때문에 에어컨을 달았어요. 그래 맞아. 그 여름에는 문도 열긴 해야 되는데 밖에서 그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진짜 맞아. 진짜로. 그렇지 그래, 않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좀 더위에 대한 적절한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되고 물 좀 저는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물 중요한 많이 것 같아. 드시고 네. 여름이라고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체력 관리. 결국에 체력이 버텨줘야지 더운 여름 보낼 수 있거든요. 맞아. 예. 맞아. 마지막으로 예보 불신하시지 마시고. 예보를 잘 챙겨. 예보 잘 불신하시지 마시고. 이제 소영 씨 얘기처럼 한파 질환은 없는데 온열 질환은 있잖아요. 이게 진짜 건강 위해서 조금 체온 낮춰주고 물 많이 먹는 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리 올림픽 에어컨 진짜 끝까지 없을까? 예. 아니 그래서 지금 궁금하긴 우리가 하네. 참 이게 맨날 덥다 이런 얘기 하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 그 맹성 기상 칼럼니스트 이제 매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일정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매주 불러야 될 정도로 이슈가 있으면 안 되지만 네. 매주 불러주세요. 필요하면 매주 연락드리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오늘도 날씨의 여왕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